72세 아버지가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돈은 700만 원. 그 통장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2024년 3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2세 이성호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모은 노후 자금 2억 8천만 원. 그 돈은 3년도 채 되지 않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45세 미혼 딸 이지은 씨의 생활비와 카드값, 월세 지원. 아빠,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줘. 그 말을 그는 몇 년째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퇴 후 자녀 지원으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번 달만이라는 말을 몇 년째 듣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 자녀를 무조건 책임지는 사랑은 결국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성호님은 처음부터 큰 돈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의 카드값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월세 보증금을 조금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 달만 좀 도와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성호님은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노후 대비용이라 적어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2024년 3월 수원 자택 거실에서 그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억 8천만 원이던 자금은 3년 만에 거의 사라졌고 현재 남은 돈은 700만 원 남짓.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 이지은 씨는 45세입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원해주는 동안 급한 상황은 없었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40대 미취업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취업 성공률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 위험은 자녀 지원 지출이 많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성호님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딸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지은아, 이제는 아빠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딸도 그동안 너무 오래 이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길에 나 앉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원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한 지원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까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둘째, 자립계획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일정, 구직 활동 내역,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는 후원자가 아니라 보호막이 아닙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하고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의료비, 최소 생활비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45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80세가 되면 그때는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성호님은 결국 딸과 마주 앉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장 지원을 끊지는 않았지만 6개월 후부터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간만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은 희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책임은 두 사람 모두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 있는 지원은 자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과잉 보호는 성인 자녀의 자립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도움이 기본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2023년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박정임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임님의 아들은 45세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처음 6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활비와 관리비,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고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임 님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까지 알아보고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을 들은 박정임 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생활비는 계속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40대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3년 이상 경제활동이 단절되면 재취업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캥거루족 현상도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40대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변화도 느려진다고 말입니다. 박정임님은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은퇴 후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를 멈춰 세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박정임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방법을 좀 바꿔보자. 아들은 처음에는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임님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의 30%는 스스로 벌 것. 매달 구직 활동을 함께 점검할 것. 1년 안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 처음 몇 달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그 말에 박정임님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할 시간이 된 거야. 그 이후 아들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아르바이트 경력을 바탕으로 물류회사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부모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원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끝이 없는 지원입니다. 기한도 없고 조건도 없고 목표도 없는 지원은 자녀에게 안전망이 아니라 안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락함은 때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나이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7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원은 하되 책임을 나누는 구조, 도움은 주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구조. 박정임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결국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과잉 보호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두 사람 모두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분리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돈이 곧 자식 돈이지.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2022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0세 김영태님의 사례입니다. 김영태님은 퇴직 후 3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임대 수입이 있었지만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43세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만 잘 넘기면 됩니다. 그 말에 김영태님은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결국 김영태님은 은행 대출 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자녀의 채무 보증을 섰다가 신용 하락이나 재산 손실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대보증 피해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정리되었고 남은 빚은 김영태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상환에 사용되었고 신용 등급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 도와주려다가 내 노후가 흔들릴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는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후에는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비중은 매우 낮고 연금과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즉, 한번 자산이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첫째, 자녀의 채무 보증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 이전입니다. 사업은 본인의 책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생활비 계좌와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연금, 의료비, 최소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용증까지 쓰면 가족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명확한 약속은 감정을 지켜줍니다. 김영태님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녀에게 빌려준 돈, 혹시 정확한 상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중에 잘 되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맡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자존감, 그리고 마지막 선택권입니다.
부모의 삶이 흔들리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성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긴 안목의 사랑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이성호님도 그랬습니다. 딸의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결심한 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딸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혹시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지, 혹시 아버지로서 부족한 사람은 아닐지. 며칠 뒤, 그는 딸 이지은 씨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솔직히 무섭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척했고 딸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 세대는 책임과 사랑을 동일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혹시 내가 나쁜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성호님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이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나중에 더 큰 짐이 될 뻔했구나. 그 깨달음은 쉽지 않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고 자신의 노후 예상 지출을 솔직히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후 취업 상담센터를 방문했고 단기 계약직이라도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숫자로 보여주는 것. 부모의 현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에 무너지면 결국 자녀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구조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성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립하도록 돕고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긴 사랑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의 삶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72세 이성호님은 딸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후 자금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박정임님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아끼다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태님은 자녀의 사업을 돕다 자신의 노후 안전선이 흔들렸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 있는 사랑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연금, 의료비, 최소 생활비를 따로 분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아빠도 엄마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경제적 걱정 없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부담을 남기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의 삶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